네, 풍문레이더 마지막 코너입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김영석 자문위원 오늘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그 BTS가 그 우리 뭐 개별 활동을 한다 하면서 예. 관련 회사 주가가 상당히 폭락을 했는데 뭐 그 전부터 하이브와 두나무가 BTS NFT 사업을 예정 중에 있죠. 그렇죠. 어디까지 지금 진도가 나가 있나요? 일단은 이 BTS가 최근에 뭐 개별 활동을 한다라기보다는 이 갑자기 좀 깜짝 발표를 한 거죠. 네.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 앞으로 좀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겠다. 뭐 어느 정도 좀 휴식의 시간도 필요할 거예요. 네. 다만 이 과정에 있어서 기존의 두나무와 그리고 하이브가 같이 공동 사업을 좀 진행을 하기로 약속을 한 게 있었는데 네. 이 문제에 있어서 이 BTS의 잠정적인 활동 중단이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BTS에 의존하는 NFT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두나무와 하이브가 공동으로 이 레벨스라는 법인을 설립을 하기로 했어요. 이 레벨스라는 법인은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두나무에서 하이브에 약 7천억 원을 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하이브가 두나무에 약 5천억 원을 네. 거의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예. 그런 방식으로 이 투자를 해서 공동 법인을 만들겠다. 네. 회사를 만들어서 NFT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네. 계약이었고 이 파트너십 체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 부분에서 BTS가 어떤 발표를 할지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전 세계 팬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던 그런 발표였기 때문에 이런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레벨스 합작 법인의 운영도 앞으로 좀 많이 차질이 발생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합작법인 레벨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BTS의 잠정 활동 중단 사전에 뭐 전혀 교류가 없었던 내용들일까요? 아무래도 교류가 많이 없었던 것으로 네.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발표를 뭐 하지 않는다라거나 아니면 BTS와 어떤 뭐 좀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전에 정보 공유라는 게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라는 네. 거죠. 자, 그렇다면 팬심을 이용한 이런 NFT 사업 하이브는 그렇다 쳐도 두나무에서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예, 토큰 시장에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손으로 개입을 하는 건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는? 일단은 뭐 이 토큰 시장뿐만 아니라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 중소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 NFT 사업을 진행을 하고 또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이런 팬심을 좀 이용하는 활용하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두나무와 하이브가 같이 이 BTS뿐만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 시장에 개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지각 변동을 좀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지난번 루나 사태도 그렇고 예. 이 업비트 소위 말하는 두나무 회사가 예. 이렇게 자꾸 NFT라든가 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레벨스에서 만약에 네. NFT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이 NFT와 관련된 토큰을 발행을 한다. 네. 그리고 그게 업비트에 만약에 상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때부터는 두나무가 네. 특수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법인을 설립을 하고 거기에 투자를 했고 네. 그 투자한 법인에서 NFT를 발행하고 여기에 딸려 나오는 어떤 그 NFT 관련 토큰들을 업비트에 또 상장을 한다. 네. 근데 이 과정이 극단적으로 말을 했을 때 이런 과정이 아니라 루나 사태와도 거의 비슷한 거의 상황입니다. 뭐 가사만 다르지 뭐 음은 똑같은 현상 그렇죠. 같은데. 루나 사태 때도 네. 이 두나무 앤 파트너스에서 법인을 세우고 네. 그리고 루나에다가 상당한 또 자본금을 투자를 해서 그 루나로 또 시세 차익을 굉장히 많이 네. 얻어간 적이 있었죠. 이거랑 뭐가 다르겠냐라는 평가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계속 지금 선수를 뛰고 있는 거랑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게 현상들이.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현상 말고도 요즘 연예인들을 이제 활용한 NFT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이제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지만 또 연예인들은 NFT와 상관없이 자신의 또 뭐 활동을 중단하거나 뭐 보류하거나 뭐 잠시 휴식기를 갖는다거나 뭐 개인 스케줄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또 NFT로 발행되는 순간 이 NFT 토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뭐 극단적으로 또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네. 일단 뭐
1인 체제로 돌아가는 어떤 회사가 있다라고 네. 가정을 했을 때 그 1인에게 어떤 병고가 생기거나 네. 아니면 문제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그 회사 자체가 흔들려 버리게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NFT 같은 경우에도 이 팬들이 예를 들어서 특정 연예인의 어떤 네. 팬심으로 이 NFT를 구매를 하고 뭐 일부 투자를 하고 네. 이런 행위를 계속해서 쌓아 올렸을 때 이 네. 연예인이 만약에 문제를 일으키면 한순간에 그 네. NFT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이다. 네. 라는 그런 의혹이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연예인이 계속 활동을 하고 방송이나 언론, 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그래야만 이 NFT의 가치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가치가 올라가든지 할 네. 텐데 이 연예인이 더 이상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네. 혹은 뭐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한다라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이 NFT의 가치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 가치가 얼마나 보전이 될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이 본격적으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경제를 요즘 뭐 신조어로 팬덤 경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결국 굿즈와 뭐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사실 이 NFT하고 굿즈하고 그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네. 하고 제가 한참 또 고민을 해봤는데 다른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굿즈를 그야말로 이제 토큰화 시킨 것, 이제 뭐 형태만 바뀐 거죠. 뭐. 예, 예를 들어서 네. 뭐 아직 좀 뜨지 못한 연예인이라든지 혹은 좀 기획사에서 새로 발굴을 하고 밀어주고 싶은 신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NFT가 충분히 큰 홍보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BTS에게 홍보를 위해서 NFT가 필요할까요? 더 이상 필요한 그렇죠. 뭐 경지가 아니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좀 전에 그 합작법인 레벨스를 설립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이브와 두나무가 예, 하이브의 그 자회사 중에 그 기존 팬덤 플랫폼 위버스가 있잖아요. 예. 굳이 이렇게 별도 합작법인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버스라는 NFT 플랫폼을 네. 하이브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두나무와 이 레벨스라는 네. 법인에 대해서 합작법인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에 네. 대한 그런 의견도 굉장히 좀 많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위버스에도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뭐 블랙핑크도 있고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네요. 그렇죠. 네. 활성화도 돼 있고 여기에 확보가 된 아티스트들도 굉장히 네. 폭 넓게 네. 또 뭐 예를 들어서 상장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만약에 레벨스에서 BTS만을 두고 뭐 그 NFT 사업을 진행을 하려는 계획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 BTS를 가지고 있는 레벨스라는 법인이 본격적으로 또 주목을 받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위버스에 대한 어떤 뭐 회사 내에서의 투자 혹은 이 팬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위버스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반사 손실을 봐야 된다라는 풍선 효과처럼 그만큼 또 BTS 쪽으로 많이 좀 몰리다 보니까 예. 뭐 그에 따른 기회 손실, 기회 비용들이 발생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서 이 업비트라든지 빗썸 이런 대형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 펌핑이라는 그렇죠. 요소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상장 펌핑이 그냥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알트코인이라든지 기타 코인들을 다 매도를 하고 그 코인을 샀기 때문에 또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 레벨스에서 BTS를 가지고 NFT를 발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기존에 위버스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 이 자금을 빼고 BTS NFT에다가 투자를 하는 식으로 약간의 이 투매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이 아티스트들을 좋아하는 마음에서든 혹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든 이 위버스 플랫폼 상에서 투자를 했었던 이 팬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가격이 하락할 위험성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고 이 문제가 만약에 각기 다른 회사에서 발생을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뭐 경쟁으로 볼 수가 있는 거니까 크게 걱정을 할 요소가 없겠지만 문제는 이 위버스하고 레벨스 둘 다 하이브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네. 그 부분 이상하긴 하네요. 굳이 위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저렇게 레벨스를 BTS만 따로 뺀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두나무와 합작 법인을 만들기 위한 어떤 명분이 필요했겠죠. 근데 오늘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본질은 지금 심판인 두나무가 계속 사업 확장을 하면서 이 코인 시장이 가상자산 시장이 자꾸 지금 선수를 띄워두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지적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 없을까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네, 사실 이 두나무가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NFT 사업에 뛰어든다. NFT 사업에 뛰어들게 된다면 이 필연적으로 뭐 ERC20 기반이든 혹은 이 NFT에 따른 토큰이 발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그럼 이 토큰을 가지고 어디에 상장을 할 것이냐. 이 두나무 입장에서는 사실 업비트에 상장을 하면 굉장히 뭐 편하고 좋겠죠. 네. 이미 그런 식으로 루나 사태 때에도 한번 좀 수혜를 봤었고요. 네. 모든 사람들이 루나 사태로 인해서 손실을 봤는데 업비트는 굉장히 큰 돈을 벌었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또 그러고 싶겠죠. 네. 쉽겠지만 루나 사태라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업비트가 거래 수수료만 하더라도 순이익이 엄청난 회사인데 예. 굳이 이렇게 계속 문어발식으로 시장의 참여자로 이렇게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 더 이상 거래 수수료만으로 모든 걸 감당을 할 수 있는 네. 구조가 아니라고 네. 보여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 거래 수수료를 가지고 이 거래소 뭐 예를 들어서 사옥이라든지 네. 아니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 수천 명의 직원들이라든지 네. 이런 인프라 확장 하다못해 이 서버 개발 이런 요소들만 하더라도 이 수수료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소 차원에서도 뭐 신사업이라든지 블록체인 혹은 새로운 플랫폼에 투자를 하는 이런 투자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 어디까지나 이 법인 입장에서 투자를 해서 영업 이익을 남기겠다 하는 건 굉장히 좀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네. 다만 이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업비트를 가지고 있고 이 업비트라는 거래소 자체가 뭐 일반 어떤 뭐 중소 거래소도 아니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크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직은 이 레벨스가 본격적으로 설립이 되지 않았어요. 파트너십 정도만 체결을 한 상태이고 이 BTS의 활동 중단 선언으로 인해서 이 NFT 발행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좀 많이 미지수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지금 어쨌든 가상화폐 시장은 지금 루나 사태 때문에 지금 충격 여파가 엄청 지금 후유증이 크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또 BTS 관련된 NFT 코인을 투자를 해서 상장을 시킨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 아직까지 좀 업비트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회 현상이라든지 이런 특정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뭐 속히 말해서 뭐 코인 무슨 코인 탑승 한다라는 네. 식으로 또 얘기를 하기는 해요. 네. 특히 이런 문제와 좀 비슷하게 최근에 손흥민 선수도 본인의 NFT를 판매를 하겠다라고 트위터에 그 광고를 게재를 했다가 네. 굉장히 좀 많은 비판을 받고 해당 게시물을 삭제를 한 사례가 있었죠. 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신인 아티스트를 육성을 하겠다, 네. 아니면 이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으니까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런 목적이었으면 모르겠지만 네. 굳이 BTS를 가지고 NFT 사업을 진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에서 좀 의문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 시장의 건전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거래소들이 자꾸 이런 좀 구설수에 오른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예, 특히나 그 재단들 코인들이 상장을 할 때는 특별 관계자 줄여서 특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특관자 이슈가 상당히 크잖아요.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근데 본인들이 하면 또 이게 또 자연스럽게 덮고 하다 보면 일종의 내로남불이 되지 않나 싶은데. 일단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좀 뭐 처벌을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처분이 나온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러는 겁니다. 앞으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실제로 발효가 되고 나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네. 그 전에 일단은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바와 같이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소 그리고 재단이 스스로 자정 활동을 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아무리 규제를 가하고 법적 제도를 만들고 뭐 특별 법안을 발효를 시키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재단이나 거래소가 스스로 이 자정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엔 또 그 빈틈을 찾아 들어가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대형 거래소 입장에서 스스로 좀 많이 노력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오늘도 풍성한 소식 감사드립니다. 또 김영석 의원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